1월 15일 수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꼭 좀 봐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올해 초에는 작년 말에 그렇게 힘들었던 꼴찌국장이 1등으로 변하는 필시청을 얘기 드렸고, 오늘은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금리 관련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게 트레이딩에서 단타 치는 게 아니고 크게 빅수급 종목을 갖고 크게 수익을 내는 방식이잖아. 유익게 하는 방식인데, 오늘 내용 꼭 들으셔야지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뭐 다른 데서 이것저것 매크로도 공부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기준 잡고 있는 빅수급, 빅머니 체이싱에 대한 수급 얘기를 같이 접목하시면 투자에도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가장 문제는 뭐죠? 금리입니다. 금리. 자, 미국도 괜찮다 했는데 미국 주식까지 흔들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 있어요. 안 빠집니다. 어제 PPI 나왔지만 빠질 듯 안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더 치고 가면 장이 우장창 그릴 거예요. 5% 가면 우장창거립니다. 여기서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머니들도 흔들리는 거고, 전 세계 빅머니 빅수급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기준되는 미국은 어제 물가지수 나왔지만 나스닥 이제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냐 주식이냐 이 빅수급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늘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한데 전망도 얘기 드릴 거고요. 근데 분명히 저보다도 오히려 뭐 정책 카드 키우고 있다 표현을 드렸던 트럼프기가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분명히 국장 1월부터 분명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외국인이 팔는 거 사는 걸 다 팔았다,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전체 섹터든 대형주든 흐름을 봤을 때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도 빠지고, 특히 오늘 윤통 관련 되게 큰 이슈 있었잖아요. 또 약간 투심, 또 외국인도 선물 팔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음봉은 났어요. 근데 올 초부터 V자 반등 이후에 횡보입니다. V자 반등 이후에 횡보, 이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빅바이오들 제가 수급 기준으로 잘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리가 높아. 그래, 금리가 눌려서 바이오가 그런 거지.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정말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종목에 대한 얘기도 직접적으로 많이 호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때문에 눌렸다. 그래서 오늘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기준 AI 반도체는 하니스도 괜찮고 사이클 잘 돌고 있는 상태에서 밀리면 사자. 조선주는 얘기를 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도 들어오셨고, 중간에 제가 가끔씩 중수급이다 참고는 드렸죠. 근데 너무 잘 가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예 그냥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드릴게요. 자, 로봇과 엔터 게임 오늘 왔다 갔다 했지만 흐름 다 괜찮고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출렁거려요. 보시면 오전, 뭐 점심, 오후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런 게 보이고, 오늘 물론 전반적으로 약간 눌리긴 했지만 오늘 CPI 경계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가치연으로 추세가 다릅니다. 추세가 달라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결론적으로 상반기에는 왔다 갔다 미장 쏠렸던 미장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익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자, 미국 나스닥이 금리가 4.7이냐 4.8이냐 10년물 기준으로 여기 있는데 출렁거리다가 아직 그러고 있는 상태고, 자, 지금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10년물 금리가 4.7, 4.8 가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의 정책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두 개를 딱 머리에 넣어 두시고, 자, 근데 어제 나왔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단 말이 컨센보다 하이에서 나왔어요. 물가 잡히는 게 좋은 거죠. 3.5 봤는데 3.3이 나왔고요. 그는 3.8을 봤는데 3.5가 나왔어요. 물론 지난달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자, 물가도 예전에 2년 전에 9%까지 가던 물가가 잘 받쳤어요. 잘 빠졌어요. 빠지다가 지금 3% 등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CPI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컨센보다 약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팍 튀어서 야 물가 걱정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정책과 경기가 좀 과열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뒤에 들 설명을 보면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사안 아닐 거예요. 자, 제가 얘기 드렸던 미국의 고금리 4.5 넘어가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 돈이 쏠리고 그렇게 좋다고 트럼프 정책 버프를 보려 했던 미국 증시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고민일 거라 그랬죠. 하지만 약간 또 좀 올라가면 비미국이 좀 달라요. 제가 미국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뒤에 마지막에 비미국 얘기도 드릴 겁니다. 조금 따로 보셔야 돼요. 그 정도 약간 세문에서 봐야 됩니다. 미국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 근본으로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기지 큰 조정, 물론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빅수급들이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사 놓으면 위험이 없어요. 그 무위험으로 매년 4.8% 고정금리를 받습니다. 자, 근데 정신은 야 쏠렸다 버블이다 이거다 저거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채가 살까 머니 무브 그게 지금 전 세계 빅머니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빅테크 흔들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애들이. 자, 여기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고 고용도 과열은 아니다. 연준이 다 얘기했고 특히나 물가 영향을 주는 임금 상승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가 금리가 올라간 걱정을 할까? 그 얘기 드렸던 트럼프죠. 예, 트럼프 정책에 저는 여전히 큰 영향을 보는데 뭐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 이론적으로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앞으로 한 번, 두 번 아니면 안 내린다는 분도 있어요. 안 내린다는 분은 그 정도로 금리와 물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트럼프 정책 걱정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0년물 금리를 5%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이 고민스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금리 튀면 정시 한번 출렁거릴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든 쉽게 사지 않고 며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괜찮다 보니까 왜 그런지 보시죠. 자, 트럼프가 지금 관세든 뭐든 비미국을 겁을 주고 공포 정치하고 이제 딜카드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보셨죠? 관세를 선별로 한다니까 야 페이크 뉴스야 거짓말이야 했다가 어제 나왔던 할부 관세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말 잘 들으면 적게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더 때리고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관세를 올려가는 이렇게 되면 협상력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용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취임 때. 그러니까 지금 취임 전에 이렇게 자기 정부 아닐 때 막 하고 있지만 금리와 물가가 정시까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어떤 변화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설명을 자꾸 드릴 텐데 그 전망을 보면 취임 전으로 아니면 회계 마감 3월달 전후에 분명히 변화가 오리라 보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조율이 돼야 돼요. 지금 다른 것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고금리 강달러를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하라고도 어디 가서 제2의 플라자입이란 말은 금리를 강달러를 낮추는 겁니다. 딴 나라 환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완전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국 경제가 트럼프한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보시겠지만 LA 산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수백 주의 피해가 난 상태고 여름 때마다 허리케인 나오면 그것 때문에 다음 달에 지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엄청난 재해가 난 상태에서 자연재해가 난 상태에서 경기가 영향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겁니다. 금리가 하락되는 영향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1월달은 금리 당연히 동결이 FOMC 때 그죠?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2월달 FOMC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야 언제 내려 하고 있어서 더 걱정되는 게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든 미국 경기든 아니면 이제 FOMC든 이런 걸 봤을 때 10년물 금리가 5%를 간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다시 떨어진다. 아까 말했던 나스닥 조정도 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좀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제가 같은 보면 금리 때문에 눌려있는 빅바이오든 성장 섹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훅 치고 올라간다. 확률은 적지만 그러면 로봇이든 뭐 바이오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출렁거릴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확률은 적으니까 큰 흐름상 같이 보시죠. 자, 한 번 더 나아가서 어제 말씀드렸던 비미국은 2023년과 4년과 올해 다르다 했죠. 금융위기다. 작년에 정시 빠졌네. 올해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는 이미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환율도 약세를 유도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사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급을 확 주지만 결국 바라는 거는 강달러가 약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다른 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딜 카드로 활용하고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중국 얘기 잠깐 드릴 건데 결국은 2025년에 미국이 고물가 고금리 간다 하더라도 딴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적응하는 고금리에 적응하는 시기라 말했잖아요. 중금리라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다른 나라는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숨통이 이제 트일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비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중국이 죽지 않게 초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중국 10년물 금리는 1%대예요. 얘들은 금리가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EM정신은 이미 미리 빠졌기 때문에 미리 큰 선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지금 수급이든 뭐든 딴 나라 눈치 보고 금리 눈치 보고 있지만 이 사이클은 분명히 빅수급과 함께 차례 돌아온다. 빅바이오도 마찬가지, AI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렇게 일단 결론 내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드렸어요. 미국은 흔든다. 하지만 국장의 수익 내기. 자, 그리고 작년 말에 나스닥의 거래가 단기 피크 된다는 얘기를 주말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쏠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우리 쪽에서 수익 내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의 휴먼 인덱스입니다. 자, 근데 적은 확률이지만 10년물 금리가 5% 안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다 전체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익 물론 보겠지만 한번 시간이 좀 늦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은 좀 적게 봐요. 10년물 금리 5% 넘어가기. 자, 특징을 보시면 미국의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돈이 엄청 쏠려 있잖아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더 스마트해지고 더 급하고 더 빨리 내려고 또 빨리빨리 돌리고 레버리 쓴다 그랬습니다. 그게 쏠림으로 한번 우장창 시장 경고를 줬다 그랬어요. 지금 또 괜찮아지네 많이 그래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미 IB 쪽에서도 이 모멘텀과 매크로 2M에 너무 시장이 쏠려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치중되는 것은 절대 안 좋은 거예요. 막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어닝 약하고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떨어지더라도 중금리이기 때문에 어닝 안 되는 막 수년, 제가 말했던 5년 이상 된 걸 막 땡겨서는 그런 테마는 계속 안 하시는 게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우리 기준은 뭐죠? 5%짜리 채널은 온갖 이런 거 보지만 결국은 빅수급 흐름, 아까 말했던 채권이냐 주식이냐, 아직 주식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냐 비미국이냐, 우리나라 사이클 미리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빅수급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섹터들, 뒤에 말씀드릴 종목에서 투자 기준을 잘 잡고 있겠습니다. 강강약약과 쏠림 분산. 자, 미국 나스닥의 조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10년물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아래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들이죠. 물론 비트코인 보시면 제가 참고로 하고 지표로 봐는 이유가 되게 빨라요. 여기 선물 100배짜리 막 샀다 팔았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흐름 보면 9만 불 갔지만 다시 9만 7천 불 올라왔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나스닥 조정이 아까 말했던 쪽에서 출렁거리더라도 받칠 수 있고 금리가 더 치고 한다기보다는 금리 치고 가면 비트코인 또 빠져요. 근데 지금 반등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다 봤을 때 앞에 말했던 그 결론을 제가 도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미국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보시면 되고, 자, 어제 홍콩이 또 위안화 방어 났었잖아요. 홍콩이 지금 위안화가 참 중국 위안화가 7.35 위안에서 방어선을 쳐놨습니다. 얘들도 홍콩 위안 약세 등을 바라진 않아요. 오히려 홍콩 위안이 떨어지고 달러가 덜 강한 게 미국과 중국의 합치점, 딜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소비 부양하는데 위안화가 올라가야 되지 약해지는 건 안 바래요, 중국도. 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의 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 걸렸네. 자, 이렇게 암만 주식이든 채권이든 한다 하지만 채권보다 주식을 볼 때도 하고 미국 쏠려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리 빠져서 여기서 빅수급들이 사놓고 기다리거나 사이클 돌리고 기다리는 쪽이 빅바이오와 A 반도체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큰 흐름 볼 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사이드로 돌아다니는 흐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나라 미국 하락했고 정치든 BOJ도 있고 어닝 시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음봉은 맞았지만 오른 후에 횡보 여전히 추세가 괜찮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진작에 훅 빠졌겠지 밑으로. 근데 지금 횡보하는 거는 음봉이지만 괜찮다, 이렇게 추세를 봐주시고, 오늘 보수 쪽, 저는 이제 좌파나 우파나 다 있는데 오늘 또 보수 쪽 지인들이 그 윤통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자, 근데 보세요. 환율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안정적입니다. 1458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뭐 투심이 안 좋다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또 올랐네. 1460원이지만 잘 안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확 치고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 AI 반도체와 빅바이오 외 사이드로 엔터, 게임, 조선, 로봇까지
조선중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스탠스 바뀐 게 아니라 말씀드렸고, 오늘은 코스닥을 다시 매도하면서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약하게 만들었죠. 파생을 보니까 선물로 좀 눌러주고 또 콜은 매수해요. 짧게 먹으려고 계속 치고 빠질 겁니다. AI 반도체 빅바이오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설명을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게 드릴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컴포넌스에서 진짜 빅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올해는 꼭 헬스케어를 보시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AI 반도체 쏠림 있을 때는 그쪽 플랫폼 확장도 되지만 분명히 금리만 조금 유의가 되면 이 빅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정말 크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종목들 있죠. 대장 알테오젠이나 필수이픽 전부 다 이쪽 호재들이 다 나왔어요. 같이 봐드릴게요. 오늘 하이닉스 좋았죠. 대장은. 자, 조선주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중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2022년에 태조 이방원 때입니다. 그죠? 그때 하고 나서 2차 전지는 확 갖다 빠졌고, 방산질금, 그 다음에 조선도 올라오다가 오래 많이 올라갔어요. 자, 하나오션은 이게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MRO 쪽에서 올해 초에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치고 와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로봇테마 같이 막 치고 올라가던데, 그래도 로봇테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작년 말에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한국에 배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확 치고 갔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차트상으로 봐도 제가 꺼놨던 저항대가 완전히 돌파했어요.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단타 치는 게 아니라 빅수급들이 좀 더 수익 보자 들어오는 흐름 보이다 보니까 긍정주의 들릴 수밖에 없고, 뭐 6만원, 8만원 이렇게 꺼낸 상태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트럼프가 말을 하게 되면 저번에 보시면 하나오션도 제가 빠질 때 조금씩 매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훅 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이게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고, 근데 제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안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트럼프 이 변동성을 되게 경계하잖아요. 변동성을 되게 지향합니다. 이 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항상 미국 정책 때문에 우리를 수혜를 받습니다. 재작년에는 2차 전지가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 작년에는 AI 반도체 또 공장 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이 미국 정책 수혜를 봐서 지금 트럼프 말 때문에 이 제조업체 굴뚝주가 올라가는데, OPM 영업이익 마진율이 제가 볼 때 너무 낮아요. 영업 마진율이 너무 낮아요. 4%, 5%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조업체가 낮은 편인데 불구하고 2차 전지 잘 갈 때는 10%대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장주와 빅수급주를 제시하는 제 정책상 조금은 보수적으로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그렇다 보면 지금 바이오든 우리 반도체든 영업이익률이 40%, 50% 나오는 성장주를 추구하는데, 이런 불뚝주가 옛날에 밸류제가 봤듯이 아직까지는 손에 선뜻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빅수급 흐름이 그냥 봤을 때 괜찮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드리는 거예요. 뭐 개인별로 매매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이유로 저는 추천 안 하고 우리 종목 포트로 여전히 아까 말했던 금리와 함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명종님 정말 감사드리고, 파트 2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전부 다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